저는 공약에 80% 내용 들어가서 예. 그래서 생애 최초는 80% 해주겠구나. 예. 우리 예측을 했죠. 그래서 현행 60에서 70%를 80%로 해주겠다. 오케이. 요거까지는 제가 공약 내용이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을요. 현행 50%에서 20% 포인트를 더 올려서 70%까지 늘려주겠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은 40에서 60%까지 늘려주겠다. 결국 LTV를 20% 포인트 정도 더 늘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규제 지역도 대출 한도를 늘려주네. 물론 DSR이 있기 때문에 안전 장치는 있지만 그래도 규제 지역도 LTV는 늘려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파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이죠. 네네. 어린이날입니다. 요즘에요. 네네. 주식 우리가 어린이를 보통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말하면 네네네. 주식에 관심과 주식 투자하는 초등학생이 되게 많아졌다. 요즘 그렇더라고요. 네네. 부동산 쪽에 대한 우리 어린이들의 관심은 어떤가요, 김인만 소장이 느끼시기에?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 다 압니다. 다 부동산 알고 있고요. 다 안다고요? 부모님이 다 알아요? 자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략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대충해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가 다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요? 네네. 초등학생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물론 집이 1학년, 얼마... 2학년들은 모르겠죠. 1, 2학년들 빼고 네. 우리 집이 높아지면. 얼마다 이런 거. 그럼요. 어느 정도 집값이. 우리 동네가 목동이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이 똘똘할 한 채 이런 거 알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 앉아있던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애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한 채 더 샀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동안? 왜 청소년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처구니가 없이 웃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이날 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어린이날 부동산을 선물로 받는 자녀들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있나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만 소장님이 인만아 여기 오늘 어린이날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준다 이렇게. 어제 전화를 했거든요. 어린이날인데 뭐 없냐라고 하니까 제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계린이 간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을 받고 싶은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부동산 상속은 자녀에게, 금융자산은 배우자에게. 이게 원칙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저도 이걸 보고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절세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자녀한테 금융자산을 배우자한테 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뭐 절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공제가 뭐 상속 같은 경우는 5억에서 30억까지 되고 자녀하고 합쳐서 80억 이상이 되면 뭐 30억까지 공제가 되는데 이건 무슨 상관이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요. 자녀한테 금융 자산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현금, 주식, 황금성이 좋잖아요. 다 써버린다는 거지. 남아있지 않는데 황금성이 안 좋은 부동산을 주게 되면 일단 못 팔게 되고요. 부모님이 뭐 등기 필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임대 수익, 상가나 빌딩이나 임대 수익이 나오면 이게 자금 출처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 나중에. 그래서 이게 부동산은 자녀한테 주는 게 유리하고요. 금융 자산을 왜 배우자한테 주는 게 유리하냐면 결국에는 배우자도 나하고 나이가 큰 차이가 없잖아요. 대부분. 나중에 자녀한테 어차피 상속이 가는데 부동산을 주게 되면 상속세가 또 나오는 거죠. 2번 매겨야 되니까. 2번 내야 또 되니까. 상속을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줄 거 자녀한테 주고요. 부동산은. 금융자산은 현금성 자산이니까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원칙 설명을 하면 항상 또 그러죠. 이게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줄 게 있어야 그러니까 줄 게 맞습니다. 있어야 줄 게 있어야지. 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원칙이 이런 뜻에 있네요.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 이런 방송 제 금융자산은 와이프가 보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현금 좀 달라고 하면 네. 힘들어질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 시장의 분위기 그냥 쏘쏘한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이게 뭐 불확실성이 안 해소가 돼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게 통계를 보면은요, 뭐 서울 매매 가격이 0.04% 올랐는데 뭐 낮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이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요. 네. 하락은 아닙니다. 하락은 아니다. 이게 하락은 맞는 것 아닌데 같네요. 예. 낮은 상승률을 이어간다는 게 맞고 네. 지역별로 보더라도 풍선 효과, 지방의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주도 있고요, 군산도 있고요, 뭐 충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조사를 좀 했었는데 네. 충주도 많이 올랐고 큰 변화는 없는데 재밌는 통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부동산 R124가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일기 신도시 네. 재건축 뭐 이슈가 이슈죠. 있잖아요. 이슈잖아요. 네. 이슈.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아파트 가격 네. 총액을 조사했는데 일기 신도시가 이제 강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5개 일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네. 5개 시가 총액을 다 합하면 145조 7,663억이 된다고 합니다. 네. 2월 달 대비 0.34%가 올랐고요. 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한 1,366조 정도 되는데 네. 0.14%. 서울 아파트 전체보다 일기 신도시가 더 올랐고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재건축 단지들만 또 이게 계산을 해봤답니다. 시가총액을 네. 244조 정도 되는데 0.2%. 그러니까 서울 재건축보다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한 달 동안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같은 재건축이라도 이슈가 되는 거는 뭐 강남 재건축, 목동 재건축보다는 일기 맞습니다. 신도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기 신도시가 아직 재건축할 때가 좀 안 됐거든요. 이제 93년도부터 재건축 허용이 연한이 되니까 아직 예. 허용 연한도 안 됐는데 예.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예. 다른 단지들은 이미 할 때가 됐고요. 일기 신도시는 안 됐는데 이게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주택 시장 분위기는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뭐 네, 그렇다고 뭐 오른다라고 말하기에도 그런 맞습니다. 이유가 당초 이제 윤석열 정부죠. 네네. 약속했던 그런 규제 완화가 지금 안 나와요 지금. 네. 예. 그냥 지지부진하죠. 네, 속도 네네. 조절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가 KDI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인데 서울 부동산 시장 당분간 약세일 거다. 네네 이렇게 나왔네요. 근거는요? 하향 추세를 네.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비슷합니다. 저희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매 전세 시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입주 물량은 좀 줄어듭니다. 서울 네.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가 19,000세대 정도였고요. 올 상반기가 13,000세대 정도니까 좀 줄어들죠. 줄어들지만 이게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이 네. 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5년간 너무 가파르게 상승에 대한 피로감 존재하고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주식 하락 뭐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상승 네. 압력은 높지 않다라고 했는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뭐죠? 전세. 네. 전세 가격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영향이 될 것 같아. 이제 하반기에 그렇죠. 8월 달부터 시작하는 전세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전세 시장, 전세 가격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죠. 결국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의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는 전세가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에 있었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네, 한번 쓰신 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시장에 나오죠. 네,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것 같고요. 예. 저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찻잔 속에 태풍이 될지 예. 찻잔을 벗어나는 태풍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집값이 하반기에 안정이 되면서 네, 전세값도 안정이 되겠죠. 그게 가장 좋은 시장 안정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면서 신규로 전세 얻을 분들이 덜 올려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올려서 가장 좋은 이 방법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 신규 계약을 하는 최상의 거죠. 시나리오고요. 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격도 오르고요. 새롭게 구해야 전세가 되는 올리고. 사람들 가격도 네. 오르고 물량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시장을 매매. 자극해서 네.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거가 어느 쪽일지는 KDI도 지켜보자. 네, 지켜보자라고 예. 나왔습니다.
그걸 해줘야지. 네, 이걸 지켜보자고 하면은 아 그러게요. 제 네. 말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실수요자분들이 이거 보고 참여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건 괜찮게 네, 생각합니다. 하반기 뭐. 임대시장, 임대차 뭐 시장. 아직까지는 뭐 네.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뭐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면제는 이제 뭐 5월 10일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나머지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 미국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0.5 정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린다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 막 작년처럼 조급증 내고요. 막 연끌해가지고 네. 막 불안해서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약속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있고요. 현재까지 현실화되고 구체화된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하죠.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네. 여러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원희룡 네네. 장관 후보자가. 네. 뭐 네. 인상 깊은 것들. 뭐 구구절절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뭐 뉴스도 보고요. 보면서 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저는 있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아, 왜요?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 결국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 맞아요. 총 내용을 보면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 정상화를 하겠다. 좋아요. 공급 물량도 늘리겠다. 네. 이 세 마리 토끼가 이게 모순이거든요. 규제를 풀면 시장은 자극을 받는데 집값은 안정시키겠다. 예. 공급 물량을 풀려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를 해서 해줘야 양질의 되는데. 주택을 하는데 아. 또 시장이 자극을 받아서 집값이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부터 들었고요. 네. 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해서 자극하는 신호를 미룬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또 추진을 한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 묘수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극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자극을 하는 특별법은 또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여전히 네. 관건이고요. 역시 우리 향후 전세 시장과 마찬가지로 저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슈만 놓고 보면 물량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은 오르는 것도 맞죠? 지금 특별법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아무 뭐 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기 신도시 가격이 강남 재건축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다. 커졌고요. 제가 이번 주에 분당 신도시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 현장 조사를 다 해봤는데 굉장히 좀 분위기가 오히려 현지인들은 좀 차분한 분위기예요. 오히려 빨리 안 되는 거 아니야? 15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투자 심리에 자극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묘책이 없을까요? 아니면 그 우리 3기 신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밤낮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입주를 한 2024년에 그냥 하게끔 그러니까 공급을 먼저 총력을 기울인 다음에 규제를 풀어주면 이건 어때요? 시장 안정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밤낮으로 해가지고 또 부실 공사가 되면 어떡하? 근데 효과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없잖아요. 네. 물량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 아마 지금 원희룡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고민하는 게 이게 공급을 하면은 분명히 잡힐 것 같은데 그렇죠. 공급하는 와중에 집값이 튈 것 같단 말이죠. 그 중간 과정이 힘들거든요. 2, 3년이 지금 변수예요. 2, 3년 동안 이 집값 상승 압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이고요. 네. 결국에는 3기 신도시 물량이 빨리 나와주는 게 최선의 그렇죠. 방법일 것 네. 같습니다. 이거를 풀어가야 또 국민들한테 응원도 받고요. 맞습니다. 예, 새로운 정부가. 그래서 예, 저는 윤석열 개인적으로 이 특별법이나 이런 내용들도 3기 신도시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좀 자극하지 말고 준비 과정을 좀 거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것들 이번에 국정과제에서 좀 보게 되면 네.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중에서 네. LTV 부분은 명확하게 이건 된 거죠. LTV는 내용부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이게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공약 내용보다도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저는 생애 최초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LTV가 먼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LTV는 담보대출 인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10억이 있으면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예. LTV가 50%면 10억에
5억이고요. 그게 최대 대출액입니다. 그렇죠. 예. LTV가 70%면 10억에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DTI, DSR이 뭐냐면 여기서 LTV 한도 내에서 내 소득 대비해서 연상환 비율을 정해서 네.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LTV가 늘어나줘야 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LTV가 낮으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LTV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중요한데 현재는요.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한 60에서 70% 정도 네. LTV를 많이 해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50%,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은 한 40% 정도까지 네. 해주거든요. 물론 다주택자들은 안 해줍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예 안 나가죠. 이렇게 대출이. 해주는데 이제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공약에 80% 내용 들어가서 예. 그래서 생애 최초는 80% 해주겠구나. 예. 우리 예측을 했죠. 그래서 현행 60에서 70%를 80%로 해주겠다. 오케이. 요거까지는 제가 공약 내용이었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을요. 현행 50%에서 20% 포인트를 더 올려서 예. 70%까지 늘려주겠다. 네.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은 40에서 60%까지 늘려주겠다. 결국 LTV를 20% 포인트 정도 더 늘려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 봐라. 규제 지역도 대출 한도를 늘려주네. 물론 DSR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안전 장치는 있지만 그래도 규제 지역도 LTV는 늘려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파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보면 공약은 그 생애 최초는 80%, 네. 나머지는 70%였으니까 뭐그 따지자면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예, 아 그걸 안 믿었다고요. 네. 예. 뭐 공약보다는 좀 못한 것도 같죠. 규제 못한 지역은. 것 같지만 네. 저는 이렇게 했다는 저는 안 해줄 줄 알았거든요. 아, 규제 지역을 아예? 지역까지를 건드릴까 싶었는데 네. DSR을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DSR도 원희룡 그 장관 후보자께서는 예. DSR도 생애 최초는 늘려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DSR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실은 이번에 국정과제 이야기를 했을 때 대출 부분은 네. 뭐 LTV 이런 게 아니라 네. DSR을 푸냐 마냐였었는데 관건은 DSR이죠. 네네. 언급이 있었- 있었나요? 원희룡 장관은 언급을 네. 했었고요. 네. 여기 100대 과제, 110대 네. 과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로 보입니다. 그럼 원희룡 장관의 말은 생애 최초는 늘려주겠다. 늘려주는데 뭐 네. 엄청나게 늘려주는 건 아니고요. 상환 기간을 늘려가지고 좀 이게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네. 50년 상환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대출 갚다가 이게 20살에 집 사가지고요. 네. 한 70대에서 다 갚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하는 은행은 지금 생각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네네, 나왔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점점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출 규제 관련해서는 DSR이 어떻게 풀리느냐. 네, 요것만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확인하면은 될것 LTV를 같아요. 아무리 늘려줘도요. 네. DSR이 있으면 대출 한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정부가 믿는 구성은 DSR이죠. 배화영님이 집은 빨리 사면 살수록 이득인 것은 같은데 요즘은 망설여진다. 아 요즘 분위기를 네. 딱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네, 사라지니까. 맞습니다. 이영희님이 우리 소장님 하시는 말씀 맞는데 들을수록 답답한 마음이 생긴다. 아 또 죄송합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대출 쪽은 DSR을 남겨둔 채 언급이 됐었고 세금 완화가 또 윤석열 이제 새로운 정부의 또 핵심 이슈인데 지금 풀린 게 다주택자 중과세 맞습니다. 이 완화 유예하는 거 면제? 1년 네, 유예 일 년- 이거 일년 외에는 면제? 아직 없나요? 네, 그거는 일단 5월 10일 날 어. 취임하는 날 바로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5월 11일이었는데요. 네. 하루 당겨서 또 네. 10일부터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확정인 것 같고요. 확정. 네, 확정이고 나머지는 뭐 크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취득세 생애 최초 감면해주겠다. 네. 원론적인 얘기고요. 종합부동산세 우리 통합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재산세 중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추진 안 하고요. 나중에 중장기 과제라는 게 막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뒤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95%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공시가격 뭐 환원하고요. 1년 전으로 현실 공시가격 그 현실화 로드맵도 좀 조정하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네. 1주택자 고령자 주택 뭐 납부 유예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세 부분에서 1주택자는 좀 약간 혜택이 있고요. 올해 기준입니다. 네네네. 나머지 분들은 작년 세금 낸 만큼 낸다. 그렇게 생각 최소 그렇게 최소 네, 작년 그거, 수준은 네. 무조건 나옵니다. 예. 네. 올해는 그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유세는 이제 이미 이제
공시가도 나와버렸으니까. 네. 예. 그렇다고 내년 되면 더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떨어지지는 않고요. 네. 최소 이 정도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뭐 2년 전으로 환원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까지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금 규제 완화 말이에요.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도 상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죠. 이제 후보자 시절에 세게 말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이게 아마 법 개정도 좀 필요하고요. 네. 또 기획재정부 입장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약 내용을 보면 네. 이제 바뀌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곡간을 좀 풀어서 여러 가지 공약 이행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세수가 줄어들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네. 기획재정부 입장 또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또 파격적인 세금 완화 정책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애 최초나 실수요자 위주로 약간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세수가 또 올해는 법인세도 맞습니다. 그동안은 법인세가 정말 잘 거쳤는데 네.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또 곡간을 지키는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또 생각도 있고. 기획재정부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아마 절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금 규제 완화도 그렇고 공급 쪽이 이제 앞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함께 네네. 뭐 이런 공급 사이드인데 공급 쪽도 뭐 뚜렷한 게 없네요. 그 뚜렷한 거 일기 없습니다. 신도시 특별법? 그냥 250만 원 그냥 나왔던 내용 계속 나왔고요. 네. 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과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10만 원을 공급을 하는데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10만 원을 공급하는데 임기 내 공급이 아니고요. 네.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 일기 신도시는 15년, 20년 후에 예. 잘해야 예. 15년, 20년 후에 입주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기반을 만든다는 거지. 지금 10만 호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뉴스를 잘못 이해하시면 임기 동안에 일기 신도시에서 10만 호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중요한데 재건축이 네네. 그 물량 공급 입주까지 따지면 한참 뒤란 말이죠. 15년, 20년입니다. 빨라야.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필요한 건 당장의 공급인데 뭘 그러니까. 어디에 기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3기 신도시가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네. 그건 확실한 방법이죠.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지금 나오는 대책들은 중장기 계획들이고요. 네. 변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네. 물량 자체가 잘해야 반토막 정도? 계획 대비 반토막만 나와도 저는 성공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기댈 것은 제일 확실한 거는 신도시입니다. 네. 정정희 님이 부동산 집값 주택 문제는 어느 정부가 와도 답이 없는 걸까요? 고구마 100개 답답 고구마 해주셨고요. 100개. 4421번님 재개발 준비 중인 아파트에 10년 살다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 가고 싶은데 이 38년 된 집 고쳐도 고장이 나서 울고 싶습니다. 6년을 살았는데 4년 더 기다리다가 쓰러질 것 같아. 이게 정비 사업에 사실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비 사업이 필요하기도 한데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계명 님도 매매나 전세나 별 차이가 없어서 정말 어떤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 결혼하면 전세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전세도 문제입니다. 예. 워낙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도 올라가고요. 지금 오늘의 소장님 말씀을 쭉 들여다 보면은 당장의 공급에는 뭐 뚜렷한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네. 250만 호 공급 계획도 계획이 그렇고요. 네. 250만 호 속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250만 호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3기 신도시든 공급 계획들은 일관성 있게 더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기 신도시도 제가 가봤다고 했잖아요. 예. 당장은 재건축이 저는 필요 없어 보이는데 15년, 20년 후에는 또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국 집값이 안정되고 하락한다는 단기적 요인은 유동성 축소 이거밖에는 없네요. 금리 인상 이슈밖에는. 심리 안정을 좀 시켜줘야 되는 부분밖에 없고요. 네. 서울 입주 물량만 본다면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자,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기분은 업 시키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너무 우울한 소식만 전해드렸나요? 아닙니다. 또 현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